(11년) 만에 밝혀진 이용대 이혼당한 이유 알고 보니 배드민턴 선후배 안세영과 이용대의 용기.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삼성생명, 이 지난 7년간 대표팀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SBS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는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속팀에서의 재활, 전담 트레이너 배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표팀의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후 대표팀 막내로 7년 내내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갈고 방 청소와 빨래 등 자비를 맡았다.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잡무로 피해를 받아왔다며 협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런 면담 내용을 대표팀에 전달했고, 대표팀 코치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작심 발언을 내놨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최근 근황은 변수미와 이혼 사유 재조명.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근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이용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운동하는 분들을 위한 저지방 고단백 자연만남 웅수빌 한돈 소시지 강추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용대는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짙은 눈썹과 여전히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며 밝은 근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몸 관리하시는 용대 형 모습 보기 좋아요. 오빠 잘 지내고 있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홍콩에서는 경기 안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988년생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는 올해 나이 32세이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호흡을 맞추며 맹활약을 보여줬다. 당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수많은 여성 팬의 사랑을 받았다. 이어 2012 런던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후 그는 도핑 테스트 징계, 봉사활동 문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2017년 배우 변수미와 결혼을 알리며 2개월 뒤 딸 예빈이를 얻었다. 이용재는 냄비 받침에 출연해 결혼 생활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 해 아내 변수미와 별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은 집안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급격하게 사이가 틀어졌고 별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딸의 양육권은 이용대가 맡기도 했다고 알렸다. 한편 SBS 뉴스에서는 이용대가 2020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출전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용대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으나 지난해 개인 자격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나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바 있다. 3. 지도자의 복종, 지침, 바뀐 규정도 몰랐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는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는 3년 전에 이미 삭제한 규정인데 배드민턴협회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정된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은 한국 스포츠계에서 마치 헌법처럼 인식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의 첫 번째 의무는 훈련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2018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과 2020년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온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3년 전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수는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각 종목 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체육회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도 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논란에 휩싸인 배드민턴협회만은 달랐습니다. 선수의 복종 의무가 담긴 36년 전 지침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에 바뀐 상급기관의 규정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해명은 배드민턴협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안세영. 6개월 전 면담했지만 운동화가 그냥 여기 운동화나 저기 운동화나 하지 사실은 운동을 주업으로 삼는 선수들에게 세계 상위권 특급 선수들에게는 운동화가 경기력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본인 대표팀 유니폼은 원래 배드민턴협회가 계약한 그 후원사 것을 입더라도 운동화만큼은 다른 것을 신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연맹마다 다 있고 과거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도 그러한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반년 전에 안세영 선수가 이 이야기를 했네요. 운동화 문제는 안세영 선수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저렇게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이용대 선수가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것은 팩트체크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용대 선수도 신발이나 용품 관련해서 협회와 한번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안세영 선수 경기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로는 안세영 선수가 광고를 찍은 모 브랜드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신고 싶어 했던 운동화는 본인이 광고를 했던 그 브랜드의 운동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원하는 운동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로는 그 공식 후원사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춘 운동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만드는 데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커스터마이징 제작이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맞추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다른 운동화를 신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운동화만 신어야 하는데 경기력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화가 선수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공식 후원사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맞춤 제작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협회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해준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6개월 동안이나 제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세영 선수는 그동안 무엇을 신고 운동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올림픽에서 맞춤 제작한 운동화를 신었다는 보도보다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양말을 후원사에서 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Y사는 안세영 선수의 발에 맞는 정확한 운동화를 제작하는 데에 올림픽 전까지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몇 년 전 삼성 야구단에서 국내 위료회사가 공식 후원 계약을 4년 넘게 체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니폼을 선수의 개인 취향과 체형에 맞추어서 전부 맞춤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다른 운동화를 신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안 선수의 발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운동화를 제작하면서 노력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특별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노력이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5. 진짜 훈련할 맛 안 난다. 히어 위고팝의 주인공, 첼시 복귀 후 훈련 중.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14일 한국 시간 갤러거가 런던으로 돌아와 훈련한다. 그는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M와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갤러거는 ATM과 모든 서류를 검토 후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이젠 주앙 펠릭스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갤러거는 첼시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정말 복잡하게 꼬였다. 왜 주앙 펠릭스와 대화가 필요할까? 갤러거의 험난한 ATM 이적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번 내용 핵심 갤러거는 2000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 중앙 미드필더다. ATM은 훌라한 알바레스 24 영입을 발표했다. 그 시간 갤러거는 이미 목요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관련 거래가 잘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메디컬 테스트도 통과했다. 갤러거가 ATM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돈이다. ATM 이 알바레스 영입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 영국 90MIN은 알바레스 이적료를 최대 9,500만 유로, 1,423억 원라고 했다. 또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추가금 포함 8,500만 유로, 약 1,277억 원라고 보도했다. 첼시는 ATM 위 공격수 시무 오모로디온 영입 직전까지 갔다가 사인 직전에 무산됐다. 로마노는 12일 한국 시간 오모로디온 거래가 붕괴됐다. 현재 이 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로마노는 이적 유력 시 히위고, 히어위고를 덧붙인다. 축구팬들 사이 이 발언 후 오피셜이 발표된 경험이 많다. 그래서 거의 공식 발표에 가깝다는 거피셜로 인식되고 있다. 갤러거의 ATM 이적 오모로디온의 첼시 이적 모두 로마노는 히위고를 외쳤다. 그러나 무산됐다. 정말 골치 아픈 거래다. ATM은 오모로디온을 매각 후 그 돈으로 갤러거를 영입할 계획이었다. 로마노는 오모로디온 첼시 이적료는 약 3,500만 유로, 약 521억 원라고 했다. 오모로디온 이적이 곧 갤러거 거래에 큰 영향을 줬다. 이제 플랜 B다. 주앙 펠릭스가 거래 대상으로 올라왔다. 매체에 따르면 펠릭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첼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ATM 요구랑 맞지 않다. 첼시는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을 제안했다. ATM은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을 원한다. 이 거래도 무산되면 정말 잔류가 유력하다.